독립기념일 연휴가 코로나 바이러스의 비등점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 강합니다. 마스크 착용이 바이러스를 막는 데 효과적이냐에 대한 논쟁은 이미 끝났습니다. 공화당 정치인들이 바이러스가 자신들의 지역구로 퍼지자 민주당의 동조에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부르짖고 있습니다. 심지어 팍스TV 션 해니티도 대통령에게 어쩌다가라도 대중 앞에서 마스크 좀 써달라고 간청할 정도입니다. 문제는 마스크 착용을 설득이 아니라 의무화하느냐입니다. 마스크 효과에 대해서는 집에서 촘촘한 면으로 만든 마스크는 바이러스 차단에 효과가 좋다는 연구 결과가 잇따라 나옵니다. 미국이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제인 렘데시비르를 9월까지 3개월 동안 거의 100% 독점 매입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계 지도자와 언론은 유행병 시기에도 미 행정부가 아메리카 퍼스트의 길을 걷는다고 비난합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조 바이든 후보에 대한 여론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심판 쪽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통령스럽지 않음이 바이든 후보의 매력 없음보다 치명적이어서 현재 바이든 후보에 대한 지지가 두 자릿수 차이로 높다는 여론조사 결과 이어집니다. 러시아가 미군 공격을 사주했다는 보고서를 트럼프 대통령이 받았는지 이슈는 가라앉질 않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뉴욕의 블랙 라이브스 매터가 페인팅되는 건 미움의 상징이라고 트윗했습니다. 연방 상원이 마감 시한 4시간 전에 스몰 비즈니스 융자 신청 연장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만장일치라는 게 중요한데 그만큼 스몰 비즈니스가 위험에 처했다는 뜻이고 상원안은 하원에서 심의됩니다. 6월에 민간 부문에서 약 240만 개의 일자리가 늘어났습니다. 경제 활성화가 이어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오늘 이제 7월의 첫 번째 날이고 7월 3일 오늘이 수요일이니까 목요일, 금요일부터 본격적으로 독립기념일, 그 할러데이가 시작이 되는데 보통 다른 해의 독립기념일 하면은 할러데이, 정말 여름에 진짜 할러데이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셔서 늘 그 미국의 많은 그 신문의 사설에서 독립기념일이 바베큐만 하는 날이 아니라 어떤 날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내용들을 국민들에게 많이 전했는데 올해는 무슨 뭐 독립기념일의 의미 이런 것이 아니라 코로나 바이러스가 독립기념일을 기해서 많이 퍼지느냐 퍼지지 않느냐 그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어제 이 시간에 그 앤토니 파우치 박사가 만일 사람들의 행동이 변하지 않는다면 하루에 10만 명이 감염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또 텍사스의 주지사와는 달리 주지사는 요즘 많은 것들을 조금 그 규제를 하려고도 하고 하는데 부지사는 처음부터 문제가 많았죠. 텍사스의 부지사의 경우는 앤토니 파우치 박사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다. 그의 충고를 들을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텍사스주의 부지사는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처음에 나이 많이 드신 분들이 많이 숨지고 하니까 뭔가를 규제를 해야지 되고 무슨 스테이 앳 홈 같은 것 해야지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을 때 나이 많이 든 사람들이 젊은 세대에게 그 뭔가를 남겨주기 위해서 닿지 않고도 그들이 숨지는 것을 어떠한 국가에 대한 뭐 희생으로 생각할 것이라던가 그런 좀 그 논란이 많았던 얘기를 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어제 그 사우스다코타의 주지사가 뭐 거의 7,500명이 신청을 했다고 하는데도 러시모어 그 대통령들 얼굴이 그려져 있는 그러한 곳에 트럼프 대통령이 가서 독립기념일 이벤트를 할 때 거리두기 하지 않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 뭐 국민의 건강은 본인들이 스스로 알아서 해야지 되는 것이라고 믿는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텍사스의 부지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모두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금 물론 미국에서 좋은 주도 있어요. 매사추세츠주 같은 경우는
처음으로 3월 20일에 첫 번째 그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사망자가 나왔고 그 이후에 어제 처음으로 한 명도 사망자가 나오지 않았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지난 주말까지만 하더라도 뭐 30몇 명, 20몇 명 그 숨진 분들이 이 정도는 있다 하고 얘기를 했는데 매사추세츠 주지사가 그 하루 전이었었죠. 한 명도 없었다라고 얘기하면서 제발 이번 독립기념일 그 연휴 기간에 여러분들 손도 잘 씻어주시고 마스크 하시고 거리두기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 주가 있지만 아주 드문 거죠. 지금 캘리포니아주, 애리조나주는 다시 스테이 앳 홈을 할지도 모른다는 얘기가 날이 가면 갈수록 강해지고 캘리포니아주도 오늘 그 게빈 뉴섬 주지사가 아직은 기자회견을 시작하지 않았지만 독립기념일을 앞두고 어떠한 규제 지금 그 안내는 얘기를 했습니다. 가이던스 같은 것은 발표를 했는데 발표만 해가지고 되겠는가 하는 maybe 그 법 집행에 있어 행정명령 집행에 있어서의 강한 벌금을 물린다던가 하는 것까지 포함될 것은 뭐 당연한 것 같고요. 스테이 애톰을 다시 하느냐 하지 않느냐 이것까지 생각하는 주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뉴욕주는 원래 7월 6일이니까 그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식당 실내에서 그 식사하는 것을 허락을 하려고 했는데 결국은 뉴욕에서 시장이 그 하지 못하게 됐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말이 더 중요한데 일주일 전만 하더라도 뉴욕이 식당에서 밥을 먹을 수 있는 형편이 일주일 뒤에 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일주일이 지나고 보니까 그게 너무 많이 퍼지기 때문에 안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정도예요, 전반적으로. 그래서 이제 그 뉴욕도 결국은 주지사도 얘기를 했죠. 뉴저지의 그 먼저의 모델을 따라서 우리도 이제 그 인도어 다이닝을 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게 됐고 지금 마스크 문제입니다. 마스크 문제는 이제는 공화당 의원들도 다 쓰고 다니고 써야지 된다고 얘기를 하고 하는데 이것을 과연 강제로 하지 않고 권고 정도로 할 때 될 것인가? 내가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아무런 증상 없는 감염자가 많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감염되는 것을 막는 것으로도 이 마스크 쓰는 것은 굉장히 그 중요하죠. 그래서 지금 굉장히 많은 학자들이 이런 것들을 연구를 하고 의견들을 내고 있는데 그 마스크 쓰느냐 안 쓰느냐에 대한 디베이트는 이제 끝난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지사들도 공화당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상원 의원들도 전부. 어제는 보니까 제가 어제는 여러분들께 팍스 앤 프렌즈의 한 진행자가 대통령이 마스크 쓰는 것을 권고를 했다고 했는데 션 해니티가 대통령 마스크 쓰는 것을 권고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누구보다도 션 해니티, 로라 잉그램 이런 사람들이 팍스를 통해서 팍스만 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너무 많이 홍보를 했었던 사람이고 끝내 이런 것을 다운그레이드하고 다운플레이를 하고 싶어 했지만 결국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군요. 대통령이 뭐 어쩌다가라도 이 공공 장소에서 in public 마스크를 좀 써주면 사람들이 마스크 쓰는 것에 도움이 될 텐데 션 해니티의 얘기입니다. 제가 목소리는 들려드리지 않겠어요. 여러분들께서 제가 한 말을 믿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정도니까 이렇게 설득만 하는 것 같고 되느냐? 안 된다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maybe 그 마스크에 강제령이 내려질지도 모르겠는데 1980년대에 미국에서 살고 계셨던 분이라면은 그 당시에 이제 그 시트벨트 하는 것에 대해서 연방 정부가 굉장히 캠페인을 많이 했습니다. 돈도 많이 들였죠. 그런데도 사람들이 안 하는 거예요. 저도 사실은 시트벨트 하는 것에 대해서 처음에는 거부감이 있었던 사람인데 특히 여성들은 더 여러 가지 그 불편한 점들이 남성보다 많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게 아무리 연방정부에서 이렇게 저렇게 해봐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시트벨트를 안 하는 것을 그 벌금을 주고 교통 티켓 받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시트벨트 하던 사람이 15%에서 70% 내지 85%까지 초기에 딱 강제화하고 나니까 확 올라갔다 하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뉴욕 유니버시티의
그 사람들의 행동에 관한 것을 연구를 하는 Social and Behavior 그 사이언티스트예요. 과학자죠. 레이 니아우라 박사 같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뭐 친구들이 뭐 하라고 한다.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 결국은 맨데이트를 해야지만 된다 하는 얘기거든요. 해서 골드만삭스에서도 이 마스크를 쓰는 것이 골드만삭스가 얘기하기를 결국은 이렇게 해서 이 정도의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면은 이 정도의 그 전염이 줄어들기 때문에 GDP를 올리는데 큰 도움이 된다. 이 정도까지 이제 골드만삭스가 얘기를 하게 됐어요. 그리고 다른 많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University of British 컬럼비아에 있는 심리학자, 임상 심리학자 스티븐 테일러 박사 같은 사람도 역시 강제를 해야지만 이게 효율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지나고 보니까 1918년도 미국에서 그 스페니쉬 독감이 퍼졌을 때 그때 샌프란시스코가 강타당했죠. 그리고 샌안토니오가 텍사스주에서는 가장 늦게 그 스테이 애톰을 했었던 곳이기 때문에 사망자가 굉장히 많았는데 그 당시에도 지금 마스크를 쓰면은 대통령이 얘기하는 것처럼 마스크를 쓰는 것은 나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것이야 라든가 뭘 째째하게 마스크를 써 라고 얘기를 한다던가 이런 운동이 1918년도에도 있었답니다. 오늘 그 어느 AP통신인가요? 한 걸 보니까 그 엔타이 마스크 리그라고 해서 그 같은 운동이 있었는데 지금도 사실은 마스크를 강제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앞에 드렸습니다마는 이런 것이 이미 소용없을 것이다 라고 회의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분은 조지타운 대학교의 그 공공건강 전문가인 로렌스 거스틴이라는 박사인데 이 거스틴 박사는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왜냐하면 행정부에서 이미 너무 오랜 동안 너무 많은 믹스드된 메시지를 보냈기 때문에 여기서 팍스와 팍스의 셔네니티, 팍스 앤 프렌즈의 진행자와 트럼프 대통령이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이 셔네니티나 팍스 앤 프렌즈의 진행자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고 주변 분위기가 달라지고 뭐 시청률이 내려가고 광고주들이 그 광고를 떨어뜨리고 이러면은 딱 분위기 봐서 싹 바꾸거든요. 대통령 막 지지 열심히 하다가 대통령 지지율 좋을 때는 이 마스크 때문에 대통령 지지율이 내려가면 얼굴 안면 싹 바꾸잖아요. 셔네니티 같은 사람. 대통령 마스크 써야지 된다고. 그러나 대통령은 아니 내가 누구 좋으라고 마스크를 써? 언론 좋으라고 사진 찍어서 신문에 내고 방송에 내게 이렇게 이미 얘기를 많이 해왔었던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함부로 마스크를 쓰기가 힘든 겁니다. 그 조 바이든 마스크 쓴 것 좀 봐봐. 얼마나 찌질해 보여.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본인이 마스크를 쓰기 힘든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도 또 영원한 적도 영원한 동지도 없다고 나오는데 too late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뭐 벌금을 내게 한다면 쓰는 사람이 있기는 있지 않겠어요? 이 정도로 저도 오늘의 미국 시작하고 지금 몇 분 동안 마스크 얘기를 합니까? 가장 지금 효과적이고 거의 유일하다시피 한 방법이 마스크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전에는 조금 더 근사해 보이는 조금 더 전문적으로 보이는 것을 많이 연구를 했었던 연구진들이 마스크를 어떤 천으로 하는 게 좋아?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연구해서 발표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 and Technology라는 것, 또 스미소니안에도 뭐 박물관, 동물원 이런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스미소니안에도 조직이 뭐 한 28, 29개, 한 30개 정도는 되잖아요. 그 가운데 Conservation Institute라는 게 있는데 스미소니안의 Conservation Institute라는 데에서 연구를 하는 과학자 등등이 쭉 연구를 한 결과 마스크를 집에서 만들어도 된다. 이제 또 마스크가 모자라다는 특히 N95 같은 경우는 95%를 차단해 준다는 그런 얘기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비등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7월 그 4일 독립기념일이 해서 많이 일어나면 거기서부터 마스크가 모자라기 시작하고 가격이 또 오를 수도 있고 하니까 집에서 만드는 마스크가 특히 면일 경우에는 효과가 아주 좋다고 하고요. 아주 한 겹, 홑겹 그 면 얇은 것
그냥 가리기만 하더라도 20%는 차단이 되고, 면 가운데서도 미국 사람들이 아니 이렇게 면 연구를 많이 했어요. 촘촘하게 몇 겹으로 하는 경우는 굉장히 많이 이게 그 바이러스를 차단을 한다. 이런 얘기를 지금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또 하나가 치료약인데 렘데스비르요. 그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개인 보험 있는 사람들은 닷새 치료를 받을 경우는 뭐 한 3,200달러죠. 그리고 이제 열 하루일 경우는 뭐 4,000 몇백 달러. 메디케어 정부로 할 때는 그것보다 가격이 조금 낮아지고요. 그리고 해외에는 뭐 미국에서 파는 것보다 1,000달러 정도는 한 번 치료받을 때 낮아지고 하는 그런 정도로 가격이 책정됐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렘데스비르가 미국을 또 한 번 세계의 그 다른 그 지도국으로부터 따돌림을 당하는 그런 그게 됐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제 가디언이 아주 이 내용을 자세히 보도하고 있는데,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은 렘데스비르라는 그 현재로서는 유일하게, 이것도 완전히 임상 실험이 끝난 것도 아니에요. 급하니까 어느 정도는 대강 넘어가고 단계를 단축시켜주고 하는데, 렘데스비르가 미국의 캘리포니아에 이제 그 본사가 있는 제약회사에서 만드는 이 약이잖아요. 그래서 이 렘데스비르를 이미 7월 달에 100%라고 하던가요? 네, 100%군요. 이 길리아드의 렘데스비르를. 그리고 8월과 9월 달에도 생산이 되면은 90%를 미국이 다 사기로 렘데스비르 회사와 미국 정부와 계약을 맺었답니다. 그러면 이 정도 되면은 싹쓸이 하는 거잖아요, 미국이. 그래서 이 가디언이 보도를 하기를, 그러면서 이제 보건복지부 장관은 자랑스럽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한 50만 명 정도를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라고 하고 있거든요. 지금 미국이 260만 명 이상이 감염이 돼서 뭐 120 몇만 명이 숨졌는데 50만 명 정도를 치료를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면서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는데, 세계 다른 나라에선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처음 나오는 치료약이잖아요. 처음 나오는 치료약인데 그것을 미국이 다 가져간다고? 그리고 5월 달에 한번 보자 하면서 5월 달에 프랑스의 회사가 이 치료약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았을 때, 그때 미국에서 뒤로 이렇게 해서 그거 만들면 우리가 다 사갈게. 굉장히 그 로비를 많이 했었고요. 독일에서도 그 비슷한 분위기가 있었을 때 역시 미국에서 독일 것도 우리가 다 산다고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경우 프랑스라든가 영국이라든가 또 캐나다의 그 총리도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이건 아니지. 지금 세계적인 유행병 시대인데, 물론 그 50만 그 치료를 할 수 있는 그 정도 분량으로 세계의 그 많은 감염자들을 다 치료할 수는 없지만, 세계적인 유행병, 팬데믹이기 때문에 뭔가가 긍정적인 뉴스가 나왔다 하면은 서로 같이 나눠서 해야지 되는 게 아니냐. 이 같은 아메리카 퍼스트는 너무나도 위험한 것이다.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 뭐 이 그 팬데믹 자체를 컨트롤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약간 빈정거림과 함께 가디언을 포함한 뭐 스타뉴스라든가 세계 다른 언론들이 미국을 이렇게 좀 조소한다고 할까요? 좀 그런 분위기라는 것, 뭐 미국에 살고 있으면서 듣고 싶은 얘기는 아니지만 또 현상은 알고 있어야지 되기 때문에 전해드렸습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 미 주류 언론과 유명 인사들을 감동시킨 미주 판매 1위 카후나 마사지 체어. 한인 기업의 자랑 카후나 마사지 체어. 언제 어디서나 내 맘대로 골라보는 한국TV 공동후원입니다. 잠시 뒤에는 이제 계속 나오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과 조 바이든 후보와의 비교인데요. 이 비교에서 이제 조금 드러나는 것들이 있거든요. 공화당이 원하는 시나리오가 있고 민주당이 원하는 시나리오가 있는데, 현재는 어느 당이 원하는 시나리오일까? 그럼 이 같은 시나리오는 전혀 변하지 않을까?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캘리포니아주도 뭐
그제 하루에 그 확진자가 6천 명 정도 늘어났고요. 지금 아마 샌프란시스코가 새로운 진앙지가 되는가 그런 얘기도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자, 우선 이 상황에서 그 대통령 후보로 볼 때는 조 바이든 후보가 굉장히 유리하죠. 바이든은 어디 갔어 왜 아무것도 안 해 하지만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그 바이든 후보에게 좋을 수도 있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잡는데 서로 무슨 뭐 접촉을 한다던가 이런 것을 권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캠페인을 전혀 할 수 없는 것이고 심지어 트럼프 대통령도 그 애틀란타 그 랠리를 취소를 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론을 이렇게 보면은 이렇습니다. 오늘은 이제 두 가지 여론조사 결과를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릴 텐데 하나는 가장 평범하다고도 할 수 있는 퓨 리서치, 또 하나는 USA 투데이와 그 서포크 폴 같이 조사를 하는 것을 보면은 비슷합니다. 요즘에 팍스부터 시작을 해서 무슨 뭐 많은 여론조사 결과에서 나오는 것처럼 결론을 말씀드리자면은 바이든 후보가 트럼프 대통령을 뭐 두 자릿수 이상으로 이기고 있다. 뭐 12포인트, 11%포인트로 이기고 있다 하는데 중요한 것은 왜 이기고 있는가. 그리고 바이든 후보는 미적지근하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일부는 이탈한다 하더라도 뭐 다수가 굉장히 열정적으로 지적을 하고 여기에서 트럼프 대 트럼프냐, 트럼프 대 바이든이냐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트럼프 대 트럼프라고 하는 것은 현재 이 대통령에 대한 심판의 성격이 되는 것이고요. 이번 선거가 그에 비해서 바이든 대 트럼프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이제 공화당에서 굉장히 원하는 것인데 공화당에서는 뭔가 바이든 그 후보와 트럼프 대통령이 대결을 함으로 인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강한 모습을 그 바이든 그 후보에 비해서 그런 것을 보여주고 그리고 이제 바이든 후보가 실수하기를 바라는 거죠. 그런데 현재로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인종 문제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한 심판, 대통령에 대한 심판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이렇게 두 자릿수 차이로 바이든 후보가 이기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이든 후보에 대해서는 요즘 그 공화당 쪽에서는 아예 치매 이런 단어도 쓰고 있고 뭐 점잖게 표현하자면 인지 능력이 내려가는 것이 아니냐. 왜냐하면 지난번에 보니까 뭐 무대 위에서 뭐 와이프와 여동생을 혼돈했다든가 뭐 이런 부분이요. 그게 이제 아주 중요하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잠시 뒤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론조사 결과를 그 윤곽만 들여다보자면 기본적으로 적어도 조 바이든은 대체는 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3년 반 이상을 대통령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을 더 잘하고 대통령의 자격이 있고 대통령스럽다는 지금까지 해온 일을 볼 때 그런 사람이 트럼프가 아니라 조 바이든이라는 그런 답변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 기반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하는 트윗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반대 사람은 또 얼굴을 찌푸리게 하는 그런 결과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53%대 41% USA 투데이와 그 썰폭의 공동 여론조사 결과고요. 그리고 퓨 리서치는 10%포인트 앞서가서 54%대 44%고 나머지도 거의 비슷해요. 한 뭐 9.6% Real Clear Politic이나 아니면 뭐 538이요. 네이실버가 하는 이런 곳에서 그 정도로 나오고 있고 거의 비슷합니다. 지금 대동소이한 그런 상태인데 가장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슈가 변치 않고 있어요. 지난 한 몇 개월 사이에 제일 중요한 것이 트럼프 대통령을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는 것이 경제보다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USA 투데이의 여론조사 결과 한 25%가 내게 가장 중요한 이슈는 경제보다도 그거 아니야. 경제는 몇 퍼센트든가요? 9%예요. 두 번째인데. 25%가 제일 중요한 이슈가 공통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트럼프 대통령은 안 되겠어. 이러다간 미국 망치고 이거 수습 불가능하겠어 하는 생각이 25%, 두 번째가 9% 경제라는 것이고요. 그런데 또 트럼프 대통령에게 좋은 것도 있습니다. 대통령을 지지해야 하는 사람들의 50%는 나 어서 빨리 11월 달에 선거하고 싶어. 트럼프 대통령에게 투표하고 싶게. I love him. Die hard 팬이 많은 거예요. 그에 비해서 나 조 바이든에게 투표하고 싶어. 27%, 반밖에 안 되죠.
이 점이 있습니다. 퓨 리서치사의 여론조사 결과 76%의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나 정말로 그 트럼프 대통령에게 투표를 하겠어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좋으니까 76%는 난 좋아서 투표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 바이든 후보에게 투표하겠다는 사람은 67%가 트럼프가 싫어서, 바이든이 좋아서가 아닌 거예요. 지난번에 앞서 말씀드린 50%와 27% 그 여론조사의 연장선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두 가지의 여론조사 결과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것이 캐릭터, 그 사람의 성품, 성격, 기질, 대통령으로서의 자격입니다. 경제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가요. 그런데 요즘에 뭐 경제 별로일 수도 있고 나아지고는 있다고 하지만 워낙에 나빴으니까 나아지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그런 인식들이 또 이제 생기는 겁니다. 나아지는 그 기간이 많아지면 길어질수록. 그래서 오늘 아침 같은 경우는 어제와 오늘 박스 뉴스에서는 주식시장이 이렇게 좋아, 이렇게 좋아하고 굉장히 또 그쪽을 강조를 하고 있던데, 경제에 대해서도 이번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2%포인트밖에 앞서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더 잘할 거야 하는 게 USA 투데이의 여론조사 결과예요. 그에 비해서 코로나 바이러스 이제 점점 그 남쪽 지역으로 가고 공화당 지역으로 백인 감염자가 늘어나고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보다는 바이든 후보가 더 잘했을 것 같아. 이게요, 차이가 24%포인트나 24포인트나 납니다. 경제에 대해서는 2포인트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데, 그리고 인종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에 더합니다. 인종에 대해서는 인종 문제는 바이든이 더 잘할 것 같아. 이게 트럼프와의 그 지지율 차이가 29포인트나 나거든요. 그리고 67% 하면 거의 3분의 2 아니에요? 바이든의 그 50년 동안의 경력이 대통령으로서 더 살만해.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을 해본 경험보다, 이런 얘기를 했고, 37%가 트럼프 대통령이 더 나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25일부터 29일까지 USA 투데이가 1000명의 등록된 유권자를 대상으로 전화조사를 한 거고요. 그래서 약간 오차 범위가 큽니다. 3.1%포인트 플러스 마이너스. 퓨 리서치사는 많이 했어요. 3,577명의 등록된 유권자를 대상으로 16일부터 22일까지 해서 대상이 많았기 때문에 오차 범위가 줄어서 2%포인트. 그런데 이제 이런 점에 대해서 오늘 아침에 또 더 힐의 보도를 보니까 공화당은 여전히 이 여론조사를 믿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지난번에 2016년도에 그 힐러리 클린턴과의 그 여론조사 결과를 계속 내고 지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때는 트럼프 대통령을 대통령으로서 그 경험을 하지 못했던 시기고요. 다른 게 있다면, 그리고 특히 코리안 아메리칸 가운데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하나는 북한 문제 때문에 지지를 하시는 분들이 많았잖아요. 그 당시에 많은 분들도 트럼프가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은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굉장히 그 북한 문제에 대해서 잘할 수도 있을 것 같아. 특별한 사람이니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됐고, 그런데 이것도 끝난 게 아닙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도 여러 가지 카드를 구상을 하면서 미국 대선 전에 김정은 위원장과 만난다. 굉장히 가능성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북한 카드를 꺼내들지 않고도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쪽으로 바이든 후보를 뭐 몇 개월 남은 기간 동안에 착착착착 낮춰가면서 본인이 재선이 될 것 같다 하는 확신이 짙어지면 구태여 위험한 그 김정은 위원장과의 미팅을 주선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이 카드 저 카드가 다 나빠지고 바이러스가 더 확산이 되고 인종 문제 대단해지고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어차피 나빠진 상황에서 김정은 위원장을 다시 한번 만나본다든가 하는 카드를 쓸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제 그런 부분이 아직까지 남아 있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공화당은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어쨌거나 지금 미국인을 대상으로 그 퓨 리서치사가 가장 강조를 해서 도표로 보여주는 것 가운데 하나가,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을 해봤으니까, 우리가 겪어봤으니까 아주 훌륭하다, great이라는 표현으로 답변을 준 사람이 19%, good
18%, 민주당, 공화당 다 섞여 있으니까요. 그런데 평균이다 하는 사람 9%, 11%뭐 그 정도예요. 나쁘다, 포어한 사람이 11%, 정말 후졌어. 이건 말이 아니지 하는 사람이 42%나 됐습니다. 그러니까 great하고 good하고를 합친 것보다 진짜 후졌어와 poor 여기까지가 훨씬 많은 거죠. 합치면은 53%대 저쪽은 그 37%니까요. 그에 비해서 바이든 후보는 너무너무 후질 거야 라는 사람은 28%, 트럼프 대통령 후졌어 42%잖아요. great하고 good 하는 사람을 합치면은 그 바이든 후보는 28%, 대신에 평균 이쪽이 조금 많아서 29%나 되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평균이 9%나 되고요. 이런 점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게 인종을 말씀드렸으니까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인지 능력을 먼저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인종은 나중에 다른 이슈와 함께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지금 그 조 바이든 후보가 뭐 치매다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공화당 사이에서. 또 심지어 그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광고에도 페이스북에 광고 많이 주잖아요. 그 나오는데 그에 대해서 기자들이 조 바이든 후보에게 어제 물어봤습니다. 아주 직접적으로 물어봤어요. 인지 능력이 낮아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테스트 받은 적이 있어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maybe 그 트럼프 대통령 같으면 아주 이렇게 직접적으로 물어봤어요. 당신의 인지, 트럼프 대통령 같으면 트래쉬라고 하고 무례하다고 하고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럴 가능성이 높죠. 그랬을 거예요는 아니고 그럴 가능성도 있죠. 있는데 조 바이든 후보가 뭐라고 답변을 했냐면 난 정말 기다리기가 너무 힘들어요. 누구의 인지 능력이 더 제정신인지. 그런 그 표현을 하더군요. 누구의 인지 능력이 더 제정신인지라고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을 부를 때 슬리피조에서 이제는 뭐 다른 별명을 또 부르고 있습니다만 누구의 인지 능력이 더 세인한지를 이렇게 보고 싶다 하면서 누구냐면 the man I'm running against 이렇게 좀 점잖은 표현이잖아요. 어떤 때는 나의 상대라든가 뭐 나의 라이벌이라든가 내가 지금 나와 상대하고 있는 저 사람과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것이겠어요. 지금 이루어질지 이루어지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대통령 후보 토론회가 3번이 원래 그 예정이 돼 있었던 거거든요. 뭐 부통령 후보 토론회는 1번인가 그렇고요. 빨리 트럼프 대통령과 같은 무대에서 그 토론을 해서 나의 그 인지 능력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참, 이 미국의 대통령 선거에서 누가 더 제정신이냐, 이것을 테스트하고 토론해서 누가 더 제정신인지를 보여준다는 게 미국이 그만큼 굉장히 밑으로 내려갔다는 거죠. 원래는 도대체 국가에 대한 청사진이 뭐지? 세계의 리더로서 앞으로 뭐 22세기를 살아갈 우리의 젊은이들에게는 어떠한 우리가 미래를 보여준다는 것이지, 나의 철학은 정치 철학은 무엇이라는 것이지, 이런 걸 보여줘야지 되는데 누가 인세인 한다는 미국이 여기까지 내려오긴 했어요. 잠시 뒤에 경제 뉴스 전해드립니다. 웃을 일이 아닌데 제가 웃고 있네요. 웃고 있어도 울고 있다니까요.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지금 이제 어제부터 나오고 있는 연방 상원이 그 PPP 프로그램을 스몰 비즈니스 융자하고 여기엔 물론 무슨 우버 운전기사분들도 신청을 할 자격도 있고 하는 그 프로그램을 4시간 전이었어요. 마감 시간. 4시간 전에 연장한다고 발표를 했는데 돈이 남았답니다. 지난번에는 돈이 모자라서 2차를 했었고 돈이 남아서 8월 6일까지 일단 연장을 한다는 건데 굉장히 많이 남았네요. 10억, 100억, 1000억, 1300억 달러 정도가 남았는데 그럼 지금까지 한 10억, 100억, 1000억, 5200억 달러 정도를 뭐 융자 신청을 한 사람들은 굉장히 많고요. 한 490만 명 정도 된다고 하고 해서 줬는데도 이 정도 1300억 달러 정도가 남아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거는 아니에요. 끝나는 게 아니라 하원에서도 하원안이 있고 하기 때문에 상원안이 지금 어떤 경우는 하원에서 상원으로 넘어가고 상원에서 하원으로 넘어가는데 이 경우에는 이제 상원에서 하원으로 넘어가서 하원에서도 그동안 여러 가지가 의논이 됐었는데
공화당이나 민주당이나 상원이나 하원이나 뭔가를 더 해줘야지 된다는 선거철이기도 하고요. 대통령이나 다 마찬가지 심정을 갖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대로 되기는 좀 힘들어요. 어제 이제 델라웨어가 지역구인 크리스 쿤 연방 상원 의원이 이 프로그램이 연장돼야지 된다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던데, 왜냐하면 그만큼 스몰 비즈니스가 너무 힘들다는 얘기잖아요. 도움을 줄 수 있으면 다 줘야지 된다. 주지 않으면 큰일 난다 할 정도라는 얘기고, 그런데 상원과 하원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누구나 다 신청할 수 있게 한다기보다는 더 힘든 사람을 신청하게 해야지 되는 것이 아니냐. 왜냐하면 그로서리 마켓 같은 경우는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굉장히 매출이 늘어났으니까 수입도 늘어났겠죠. 그리고 또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농산물 같은 경우, 어제 한인 농산물을 도매하시는 분과 전화 통화를 했는데 그분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굉장히 많이, 제가 몇 %라고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은 그런 온라인 상의 매출이 늘어났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민주당에서는 차라리 그러면 식당 같은 데라던가, 뭐 꼭 식당이라기보다는 너무 많이 피해를 보고 앞으로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식당, 뭐 호텔업 이런 데 많이 좋아지고 있긴 하지만, 그런 데에 어떠한 것을 더 좀 권한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을 줘야지 되지 않겠는가 해서 지금 상원과 하원이 뭐 서로 쉬었다가 다시 오픈하는 기간도 다르고 의논해야지 되고 하니까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민간 분야의 일자리 늘어난 것이 발표가 됐습니다. ADP 발표라고 해서 이 아주 유명한 그런 곳인데, 이곳이 약자예요. 아무튼 약자인데요. ADP 다 여기를 인용을 합니다. 그래서 민간 분야의 일자리가 6월 달에 230만 개가 늘어났고, 더 놀라운 것은 5월 달에 민간 분야의 일자리가 좀 수정돼서 나왔는데 310만 개가 늘어났다고 하네요. 5월 달에. 그러니까 이게 괜찮은 것이다. 뭐 괜찮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 6월 달에 민간 분야에서 일자리가 늘어났는데 가장 많이 늘어난 분야가 레저, 호텔, 무역, 건축, 다 전에 너무 많이 줄어들었던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스몰 비즈니스 직원이 50명 미만인 이런 곳에서 6월 달에 민간 분야의 일자리 한 40% 정도는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런 것 나오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뉴스를 하나를 전해드리자면은 재정의 도시 뉴욕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뉴욕도 캘리포니아주도 코로나 바이러스와 인종차별을 하지 말자 하는 이 시위 때문에 시장들이 양쪽의 이슈를 또 돈이 모자라잖아요. 요즘에 세금이 거치질 않아서 사람들이 돈을 쓰질 않으니까 판매세 같은 거, 로스앤젤레스 판매세 얼마나 높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로스앤젤레스도 그렇고 뉴욕도 그렇고 경찰국의 예산은 조금 줄이잖아요. 그 예산을 줄여서 이제 경찰국에서 그동안 무슨 일이 있으면 달려가고 했던 것을 웬만하면은 무슨 다른 소셜 디파트먼트에 돌린다던가, 경찰은 폭력과 연관된 이런 일을 주로 한다던가 해서 로스앤젤레스에도 뭐 학교 경찰이 무력을 쓰지 못하고 학교 경찰 줄이고, 미니애폴리스에서도 마찬가지로 학교 경찰은 없앴잖아요. 그런 형태로 많이 하면서 돈을 경찰국 쪽에서 이렇게 빼서 사회가 조금 더 안전하게 되는데 어디에다가 쓸까 해서 로스앤젤레스는 여성이라든가 아프리칸 아메리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범죄 커뮤니티에 있는 범죄를 줄이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을 도와서 좀 경제적으로도 잘 살게 하고 해피하게 하고 한다 하는 쪽으로 돈을 돌리고 있고요. 뉴욕에서는 지금 어제 뉴욕의 시장이 경찰국에서 예산을 빼서 10억 달러를 빼서 주로 이제 역시 인종차별에 금지하는 이런 많은 사회적인 활동에 돌리는데, 그 가운데서
얼마 전에 여러분들께 그 말씀을 드렸던 것이 Black Lives Matter. 지금 백악관 가는 길에도 쭉 Black Lives Matter라고 써 있고요. 이 뉴욕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의 그 트럼프 타워가 있기 때문에 그 트럼프 타워 앞에 Black Lives Matter를 페인팅을 하는데 거기도 돈을 좀 돌린다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트럼프 대통령이 당장 트윗을 하는데 뭐라고 했냐면 Black Lives Matter를 그 아름다운 뉴욕 길에 페인팅을 하고 사람들이 Black Lives Matter, BLM 그걸 찬트하게 소리 지르게 만드는 것은 이것은 symbol of hate, 미움의 상징이다 라고 트윗을 했거든요. 뭐 다른 지적을 할 수는 있겠으나 본인의 건물 앞에 하는 것이고 하니까 Black Lives Matter라는 그것을 구호를 써놓는 게 symbol of hate이다. 이것은 많은 일반 사람들이 받아들이기에는 무리가 있는 거죠. 흑인들의 생명이 중요하다. 다른 소수 인종들의 생명이 중요하다 하는 것이 미움의 상징이다. 그러면 White Lives Matter만 그 symbol of love라고도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바꿔 말하면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어쩌면 트럼프 대통령은 실제로 만나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뭐 그 정도로 인종차별주의자 아니야라고 얘기한 사람이 있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의 본인의 시각보다 인종차별적인 시각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뉴욕타임즈의 과거에 이 흑인들 범죄 저지르지 않았는데 나중에 무죄로 풀려났는데 사형해야지 된다고 돈 굉장히 아끼는 사람이거든요. 전면 광고를 사형을 시켜버려야지 된다고 했었던 사람입니다. 아버지도 마찬가지고 KKK단 시위에 나갔고 물론 인종차별적인 것이 있다는 것은 새로울 것은 없잖아요. 트럼프 대통령 우리가 3년 반 겪으면서 봤는데 여기서 선거철에 주목해야지 되는 것은 여론조사나 많은 사람들이 지적하는 것처럼 포용을 해야지 된다. 포용하는 pretend라는 단어를 누가 썼었죠? 제임스 마티스 전 국방장관이 썼었던가요? 그런 척이라도 해야지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 척이라도 하지 않겠다는 것이구나. 그건 무엇을 얘기하는가? 한인을 포함해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지지층만 가지고 가겠다는 것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일요일에 그 화이트 파워라는 미국 백인 우월주의자들의 구호를 외치는 크게 외쳤기 때문에 웬만한 사람은 다 들었어. 그리고 소리를 지르고 그 한 사람이 포커스가 돼서 크게 외쳤으니까요. 그 트윗을 내리는데 물론 뭐 골프장에서 골프를 쳐서 그렇긴 한다지만 3시간이 걸렸고 내리면서도 내가 모르고 그랬다. 그렇게 얘기하는 건 잘못이지 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것은 역시 백인 지지층을 결집시키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빠져나오지 않을 의도인 것인지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인지 그런데 이 같은 트럼프 대통령의 지금 이런 그 캠페인 행위가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선거 전략가들도 이거 wrong way다 위험하다 하는데 그게 안 되고 있다는 것 전해드렸습니다. 시간이 이렇게 많이 갔는지 몰랐습니다. 짧게 정리를 해드려야지 되겠는데 링컨 프로젝트라는 그 조직을 굉장히 주목을 해야지 될 겁니다. 공화당인데 이 트럼프 대통령을 반대하는 이 러시아가 과연 그 탈리반과 연관이 있는 전투사들에게 돈을 주고 미군을 살해했는가? 지금 뭐 3명이 살해됐다. 그거보다 더 있다. 백악관에서는 혹스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런데 대통령이 문제는 정보를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잖아요. 지금 서면으로 몇 월 며칠 받았고 존 볼튼도 했다고 하고 뭐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대통령이 정보를 받을 때는 그게 정확해야지만 받는 게 아닙니다. 이런 것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우리 정보국들에선 이런 것을 취합을 했습니다 하는 거기에 포커스가 가 있고요. 지금 텔레비전 보면은 무슨 그 전쟁으로 아들을 잃은 어머니라든가 이런 많은 분들이 이거 조사해라 하고 링컨 프로젝트라는 공화당이지만 트럼프 대통령 재선에 반대하는 곳에서 비디오를 계속 만들어서 대통령이 이거는 비겁한 거야, 매국노인 거야, 아니면 푸틴 앞에서는 왜 이렇게 벌벌 기어 이런 것까지 지금 나오고 있어서 이 이슈는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미주류 언론과 유명 인사들을 감동시킨 미주 판매 1위 카후나 마사지 체어, 한인 기업의 자랑 카후나 마사지 체어, 언제 어디서나 내 맘대로 골라보는 한국TV 공동후원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됩니다. 인사 못 드려요. 빠이.